독도를 이게 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누가 이게 일본 주자고 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 지키는데 가장 의지가 강합니다. 독도와 관련해가지고 일본에서 저렇게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망언을 하고 자기네 교과서를 바꾸고 이러는 와중에 서정호 변호사처럼 가만히 있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아, 저 사람은 독도를 정말 지키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과연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인사들이 기괴해요. 괴담 수준의 이상한 괴담 이상이에요 이거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하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인지 가장 궁금하고 본인이 결자해지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을 임명한 사람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억울하게 뇌물죄로 감옥에 보낸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 결국에는 빨간 윤석열 대통령이 답니다. 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27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이 시작 전에 나누는 이야기들이 참 재밌는데 요것들도 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 좋은데 아쉽습니다. 네, 저희도 또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마 이 말씀까지는 다 못 드렸네요. 그러나 최대한 여러분도 재미를 같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오늘 한번 꽉꽉 채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꽉꽉 채워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제 바꾸냐는 댓글이 가장 많은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소중한 그냥 사람을 바꾸지 말고 성격을 바꿔야지. 안돼.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써요. 쓸만하잖아요. 서정욱 변호사님의 그 확신에 찬 주장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양성이에요. 네. 윤석열 정부가 배워야 돼요. 네. 그러나 그 목소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는 신혜영 기자가 또 잘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정치가 이렇게까지 또 험한 말들이 또 오가네요. 예.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청산가리와 돼지 발정제입니다. 저희가 메인 주제로 가는 약간 빌드업 차원에서 가지고 주제인데 네. 요새 뭐 정치권에서 뭐 독도 지우기다, 뭐 잘못된 이념 논쟁이다, 뭐 아니면 뭐 괴담 선동이다 말이 많잖아요. 네. 관련된 빌드업 거리를 가져와봤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1년을 맞아서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냐? 광우병 괴담으로 나라를 온통 혼란으로 몰아넣고 책임지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다.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그 연예인 아직도 버섯이 활동하고 있다.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책임지지 못할 주장을 펼치고 한창 선동한 다음에 뭐 아무런 사과나 뭐 또 없이 버젓이 활동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고. 예. 네. 자, 관련해서 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글을 또 올렸습니다. 볼까요? 네. 네. 앞에 좀 잘렸어요. 지칭을 찌질한 홍 시장님 이렇게 합니다. 폭염에 더위를 드셨냐 아니면 돼지 발정제를 드셨냐라고 하면서 누가 돼지 발정제를 대구시 금호강에 뿌린다고 하면 대구시장으로서 어떻게 말할 거냐, 희석되니까 괜찮냐고 할 거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네. 네. 홍준표 시장 그리고 김남국 전 의원의 설전. 김남국 전 의원이 요즘에 활발하게 메시지를 좀 내놓던데요. 분노의 SNS를 하고 뭐 있습니다. 자신의 그 코인 관련해서도 굉장히 또 격한 반응을 또 내놓기도 했고요. 일단 요 상황 홍준표 시장과 김남국 전 의원 간의 요 이야기는 당연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홍준표 시장의 손을 들어주시겠죠?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이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네. 기소가 됐습니다. 재산 신고를 할 때 아. 연말에 코인을 신고할 의무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을 팔아가 코인 다 사면 재산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혹사가 조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연말 하루면 딱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코인 파는 돈을 하루만 현금으로 이게 그 다시 계좌에 넣으면 재산이 큰 변동이 없잖아. 12억 정도로. 그래갖고 이제 딱 그 기간 하루 지나면 다시 코인을 사는 거예요. 네. 이걸로 이게 그 위계 공무방해로 지금 기소가 된 이런 상태인데 네. 뭐 그거는 이제 또 별개로 보더라도 거기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 관련인 거죠? 네. 예. 근데 이 논란 하더라도요. 네. 홍준표 시장은 이제 그대로 한 말을 인용했잖아요. 그때 김규리 씨인가 누가 청산가리 먹겠다 했잖아요. 그때 그걸 인용해서 비판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표창원, 손혜원은 가발 쓰고 사드 한 거예요. 네. 팩트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괴담을 퍼뜨리면 되느냐. 네. 그다음에 일반 우리가 뭐 선량한 연예인들 비판한 게 아니고 정치 연예인들 있잖아요.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는 정치 이게 정치 발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청성거리 먹겠다. 못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비판도 받아야지. 그러면. 아, 할 수도 했다면? 있죠. 연예인이. 근데 그게 틀리면 비판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아무 말도 안 한 연예인들 상대로 홍준표 시장이 그냥 공개하는 것처럼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대지 발정되는 그 학창 시절에 친구가 하려는 거기에 안 막은 이런 건데 이걸 먹었냐? 아니 진짜 이게 나이를 떠났어도 정치적으로 이게 얼마나 선배입니까? 네. 아무리 우리 인륜이 윤리가 무너지고 예의가 네. 무너지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선배한테 대지 발정대를 드셨나? 이거는 이게 인용도 아니고 네. 전혀 차원이 다른 공격이잖아요. 아. 젊은 저도 이게 옛날에 같이 방송 오래 하고 참 이게 그 저하고 친한 후배 변호사지만 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그 정치 재개하기 어렵다 이래 봅니다. 아 재기하기 어렵다. 아 이런 태도라면 네. 뭐 이미 정치를 하는데 뭘 제기하기 어려워요. 아, 계속 하나요, 정치?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계속 발언을 수위를 높이는 거 보면 네. 정치를 하겠다는 뭐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최근에 코인 관련해서 자당 의원들에 대해서 또 미친 X 뭐 이런 좀 험한 말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정치를 하더라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싸운 건 괜찮아요. 왜냐면 그 홍준표 시장은 그런 걸 즐기는 분이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상임위에서 본인은 막내인데 자기는 지키라고 다른 사람들은 술 먹으러 가고 미친 X 뭐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좀 그 순화할 필요가 있고요. 말이 좀 거칠어진 것 같긴 좀 해요. 거칠어졌어요. 전에는 거칠어졌다는 네. 것은 뭐냐면 정치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네.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기도 한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1년 지났는데 검사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어서 괴담이다. 예. 근데 이게 정말 그 보통 이분들이 윤석열 네. 정부나 국민의힘이나 억지로 써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통상 우리가 뭔가를 안 된다고 반대를 할 때 과하게 표현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그 대선 나갔을 때 윤석열 후보 찍으면 손가락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손가락을 자른다고 그랬던 거 그랬죠. 네. 그럼 이제 와서 당신 왜 손가락 안 잘랐어? 뭐 내 손에 장어 지지겠다. 그러면 장어 왜 안 지졌어? 내 눈에 흙을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왜 흙 안 뿌렸어? 뭐 등등등. 네. 그러니까 표현이란 부분들은 당시 그 사안들을 강하게 반대하기 위한 하나의 수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청산가리를 뭐 왜 아직도 안 먹냐 이렇게 비꼬을 일이냐 싶고요. 네.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짧게 얘기하면 인지 1년이에요. 30년간 수백만 톤을 방류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나중에 돼서 4년 5년 뒤에 삼중수소가 축적이 돼서 만약에 대한민국에 그 어떤 동물이든 기형적인 게 발생하면 네. 그때 뭐라 할 거예요? 그건 괴담이 아니잖아요. 괴담은 그냥 말이지만 말하자면 현상으로 우리한테 그런 신체적인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는 누가 그러면은 그걸 책임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경고망동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드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얘기해요? 사드 부분도 네. 저는 그 당시에 중국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성주 주민들 우려를 할 수 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국민들 10명 중에 8명은 찝찝함이에요. 없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를 있게 만들어서 찝찝함을 주니까 그 불안감을 얘기하는 게 잘못입니까? 똑같아요. 성주 사드 네. 문제도 굳이 거기에 성주에다가 위치를 해서 전자파가 있을 수 있겠다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주장이 있으니 거기 가서 그 주민들을 대신해 싸워줬던 겁니다. 그게 다소 여러 가지 좀 반대하다 보니 과한 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사과해라.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일차원적이기도 하지만 네. 아무 생각 없이 싸우려고만 하는 것 같다. 시비만 건다. 네. 반대 입장이신 것 같아요. 여당에서는 아마 야당이 계속해서 그냥 과학적 근거도 없이 계속 싸우려고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위기를 좀 너무 과하게 포장한다거나 이렇게 아마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죠?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이게요. 네네. 괴담이 네. 주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을 많이 겨냥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사드나 광우병은 미국을 겨냥한 거고, 네. 그다음에 그 후쿠시마는 일본. 평소에 그 우리나라 진보 좌파 진영은요, 주로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좀 안 좋은 이런 이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 옛날에 뭐 미군 철수부터 일본에 대해서 지금 실제 그 황해 우리 쪽으로요. 중국에 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한 100개가 거의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일상적으로 노는 폐수 있죠.
이게 일본의 처리수보다 훨씬 더 저녁에 위험하다 봅니다. 아, 우리 서해 쪽에 그러니까 예. 중국의 동쪽에 위치한 해변가에 있는 수많은 중국은 원전들. 예, 그렇죠. 네. 우리는 서해 바다고 네네. 거기에 그 중국의 핵발전소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네네네네네네. 산동성부터 네네.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배출되는 게 아,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왜 문제제기 일본이 아니냐. 처리한 것보다 네. 훨씬 위험해도요. 네. 우리 그 진보 진영은 중국에 대해서는 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잖아. 우리는 낮은 산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중국 앞에는 또 이게 아무 말 잘 안 해요. 아. 진짜 저는 중국산 수산물하고 네. 일본 수산물 있으면요. 네. 일본 수산 먹습니다. 저는 일본께 음식 훨씬 깨끗하다 봐요. 아. 중국보다. 그러니까 모든 농산물이나 수산물 다 그래요. 아. 제가 중국을 비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진보 좌파 진영은 일본만 계속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네. 얘기의 본질이 정확히 예, 뭔지를 예, 봐야 예. 되는데 뭐 중국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해서 하시던 그냥 그런 논리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괴담이라고 치부해도 되는 것이냐?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김남국 의원이 그 발언하는 내용이 실제 맞느냐 안 맞느냐 예컨대 좀 과장은 섞여 있을지 몰라도 그 대적하는 포인트가 그러면은 틀린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정치인들을 잘 보니까 정치인들의 워딩 하나 하나가 세야지 그리고 자극적이어야지 이제 언론에 인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이 그 홍준표 시장도 그냥 본인이 여기에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때 그 좌파 연예인들이라든가 뭐 광우병 괴담이니 뭐 사드 괴담이니 노랑머리 이런 얘기를 이제 일부러 사실은 자극적으로 꺼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도 예전에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 가장 자극적인 단어를 하나 골라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네. 자 그렇지만 그 돼지 발정제라는 말을 빼고 나면 나머지 말이 틀린 걸 한번 보세요. 예컨대 A라고 하는 이 돼지 발정제라고 하는 건 이제 A라고 하는 무슨 안 좋은 물질이라고 우리가 보고 그거를 대구시 금호강에 뿌린다고 한다면 대구시장으로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희석되니까 괜찮다? 누가 먹겠냐? 식수원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할 것인가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또 하나는 홍준표 시장이 지금 광우병 괴담이라 그랬는데 왜 광우병이 괴담이죠? 실질적으로 광우병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원령 30개월 미만의 소들에 대해서 하고 뭐 그 이상 되면 네. 안 되고 이거를 그래 조치를 기준을 취했던 바꿨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문제가 안 생겼는데 얼마 전에 60개월 된 원령의 소에서 광우병이 또 이제 일어났다는 보도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우병 괴담이라고 무조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괴담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괴이하거나 무서운 이야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던데 아. 뭐 지금 광우병 괴담이니 사드 괴담이니 그 괴담이란 말을 지금 도대체 붙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따져 보자면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정치적인 수사 가지고 서로 간에 공격하는 용으로 사용되는 걸 가지고 또 다시 정치적인 발언을 사용한 사람만 비판하고 이럴 것이 아니다. 네. 본질이 무엇인지 봐야 된다. 이 얘기 좀 하고 싶고요. 항상 보면은 서정학 변호사 본질 A를 얘기해야 되는데 꼭 B를 둘러가지고 막 쭉 얘기한다. 갑자기 맨 마지막에 한번 A 탁 한번 치고 끝내는데 그거 좋지 않다. 근데 어쨌든 네. 이 논쟁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굉장히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통령실이 정리를 해줬어요. 뭐뭐를 괴담이라고 하는지.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그다음 민주당이 지금 독도 지우기라고 하는 거 그것도 괴담이다. 네. 그리고 계엄령 주장하는 거 그것도 괴담이다. 이렇게 대변인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이거 잠깐 들어볼게요. 그럴까요? 독도 지우기에 나서는 정부가 연 2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서 이제는 독도 지우기의 계엄령 준비설까지 자,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까? 네, 뭐 독도 얘기도 나오고 계엄령 준비설 얘기가 나왔는데 네. 계엄령은 이게 실체가 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충분히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네. 군인들이요 주로 이제 그 골프 많이 치고 장교들 네. 그다음에 그 신문은 스포츠 신문만 본대요. 정치 군인이 없어요. 아 군인들이 예, 누가 요즘 이게 쿠데타하고 계엄을 하고 그럴 군인이 없습니다. 네.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과잉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나 요즘 이게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SNS이 되는데 네. 어떻게 5.16 때처럼 네. 그런 게 불가능하다. 전두환 대통령 때처럼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아마 이제 이게 왜 노냐? 네. 이게 중요해요. 그 촛불행동이라고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 친형이
예. 그 상임 대표로 있는 예. 이런 단체들은 네. 탄핵을 하려고 5억 상당히 그 증명서 있잖아요. 탄핵을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받고 팔아요. 5억을 모아주면 올해까지 탄핵을 약속하겠다. 그러니까 이런데 탄핵을 추진하는 말도 안 되는 게 내란을 보는데 네. 헌정을 물러나는 이런 세력들이 볼 때는 우리가 탄핵을 하는데 혹시 군인이 나서 가지고 우리 막으면 탄핵 못하게 어떡할까? 이런 게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동생이 계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탄핵이라는 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아무 잘못 없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3년이 길다. 끌어내리겠다. 거기에 일부 우리 제도권에 있는 야당 의원들도 네. 기웃기웃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한 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내란 좀 봅니다. 그렇잖아요. 내란 아니 운동이에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무 사유도 없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이게 한번 정해보고 또 탄핵을 추진하는 그러니까 탄핵 추진 세력들 사이에 혹시 김용현 중앙고 선배 믿을 만한 사람 국방부 장관 오가지고 네. 계엄으로 우리 탄핵을 막으면 어떡할까? 이런 의도로 계속 계엄령을 저는 이게 부풀리는데 실제 현실화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전 탄핵도 없고 네. 계엄도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하나 더 독도. 네네네네. 독도도 해야 돼요? 독도는요. 네. 제가 이게 그 뉴라이트부터 뭐 태극기, 광화문 별의별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네.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고 일본 땅이니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독도를 이게 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누가 이게 일본 주자고 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 지키는데 가장 의지가 강합니다. 몰라요. 근데 뭐 아니 안국역에 독도 그 잠깐 옮기면 그럼 이게 독도를 일본 주자는 겁니까? 또는 이게 전쟁기념관에 보수하려고 잠깐 두면 네. 독도를 주자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그 지하철에 독도 모형 필요 없다 봐요. 울릉도 모형 거 두고 뭐 제주도 모형 둘 겁니까? 독도는 이게 조용히 우리가 실효적으로 오래 점유하면 취득소에서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독도 찾아가고 떠들고 뭐 우리 땅이니 어째 떠들면 분쟁 지역화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조용히 실효적으로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야, 속편한 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 그 네.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의 진위를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외부에서 계속 끊임없이 독도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에서 저렇게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망언을 하고 자기네 교과서를 바꾸고 이러는 와중에 네. 지금 서정호 변호사처럼 가만히 있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아, 저 사람은 독도를 정말 지키고 싶은가 보다. 정말 열심히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아, 이게 이게 어떻게 과연 하는 게 생각할 좋아요, 수가 그러면? 있습니까? 네. 아니 거기에 대해서 네. 예를 들면은 독도 관련해서 교과서에 잘못된 내용이 실리면 네. 이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항의를 일이냐 해야 항의를 되고. 해야 되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정 변호사 말하는 것처럼 자꾸 분쟁 지역화 만들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기는 해요. 네네. 그 주장 때문에 예전에도 좀 조용조용한 외교를 하겠다라는 네네네네네.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조용조용한 외교를 한다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얘기하는 거하고 조치를 취하는 거하고 네. 가만히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 이게 독도가 자기네 거라고 하든 말든 거기에 지금 있는 그 경찰들 다 빼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이 가장 독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보세요? 안국역에 있는 독도 모형을 왜 뺐어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유를 물어보니까 통로를 지나가는데 방해가 된대. 어제 세워놨나요? 그거를 갑자기 어제 통로를 지나가는데 방해가 됐나요? 안 낡았다 뭐 이런 맞잖아요. 얘기도 있긴 하던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교체를 해놓은 다음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한 번도 이 날짜가 바뀌지 않도록 해가지고 비지 않도록 해서 교체를 해놔야죠. 그걸 왜 먼저 드러냅니까? 네. 게다가 그때 왜 기시다가 온다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일본 총리 오는 거에 맞춰서 뺐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아, 저는 지금 타이밍이 그러니까 좀 오해를 맞춰가지고. 브레이크만 해요. 네. 근데 아까 서정훈 변호사님은 말씀을 좀 그 잘못하신 부분이 탄핵으로 재미를 봤다. 누가 재미를 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누가 재미를 봐요? 그러니까 뭐 진보 진영이 재미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그 권은동 장관 같은 생각이에요. 네. 탄핵에 반대한다는 느낌이거든요. 탄핵에 재미 본 사람 없어요. 국민들도 불행했고요. 민주당도 불행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그 탄핵에 대해서 책임이 없나요? 그분 포괄적 뇌물죄를 누가 보냈어요? 감옥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냈잖아요. 저는 이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다 불행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그 탄핵으로 들어섰잖아요. 네. 인수위도 못했어요. 탄핵당 그 전 정권이 네, 탄핵당해서. 네, 네, 네.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해서 이 국정농단 부분에 대해서 그거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돼요? 치우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무슨 재미 봤다는 소리는 그렇고 그다음에 계엄령 부분들은 설사 조금 뭐 과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을 뭐 탄핵에 대비한 계엄령 뭐 이런 것들 네. 얘기하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내정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솔직히 최병 특검용으로 원포인트로 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김인석 최고가 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은 좀 시기상은 계엄령 부분은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독도 부분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안국역이든 잠실역이든 그다음에 전쟁기념관이든 치울 때 거기에 대해서 좀 표지판을 해놓으면 되잖아요. 통행에 좀 불편을 드려서 네. 적당한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붙여놓으면 이런 얘기 합니까? 전쟁기념관도 노후됐으니까 이걸 새롭게 단장해서 다시 선보이겠습니다. 전시하겠습니다. 이러면 뭐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왜 지금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도 민감하게 얘기하냐면 네. 조짐이 이상해요. 네. 보통 그러잖아요. 이사 안 간다고 하는데 자꾸 짐을 빼. 그런 느낌이에요. 자꾸 트럭이 와서 짐을 빼고 있는 거야. 근데 네.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사 안 가요. 근데 짐이 나가고 있어요. 아, 이런 느낌이에요. 채무자가 자꾸. 그러니까 네. 이번에 광복절 경축식도 반토막 난 거는 네. 전조가 있었어요.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하면서 그때 이게 뭡니까라고 하면 이상한데 왜 이러지? 네. 했는데 결국에는 그 결과가 광복절 경축사로 해서 경축식으로 해서 나타났던 것이고 독도인 문제도 작은 게 하나하나 징조를 보이면서 나중에 혹시나 지금 일본에서는 독도 생방송 지금 우리 트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데 네. 우리 대응 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분쟁 지역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군 교과서도 있지만 일본 이미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독도는 우리 일본 땅이다라고 네.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건 중일 마냥. 그다음에 또 하나 잠깐만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네. 되는데 아까 탄핵하려고 하는데 5억을 준다? 얼마를 줄 테니까 언제까지 탄핵시켜달라 이런 음모가 있다고요? 5억 약정서를 그걸 이제 한번 그건 정확히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금을 약정서를 모금을 하고 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약정서를 주면서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에서 네. 5억 모금을 목표로 팔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5억 모금하면 이제 그 돈을 뭐 파는 게 아니라 시사만 그건 이제 집회를 하기 위해서 네. 필요한 돈이 있고 원하는 사람한테 네. 이런 행사를 하니까 원하시면 하십시오지 이게 강매는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참담이죠. 서정호 변호사가 말한 거는 강요라고는 안 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네. 마치 탄핵을 기획해가지고 네. 뭔가 돈을 벌어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네. 거기에 민주당이나 뭐 야당 의원들이 마치 부합하는 것처럼 부역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거는 옳지 않다. 정확하게 말해달라 이런 얘기죠. 아까 네. 그 서 소장님이 그 이제 민주당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의 계엄령 발언은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 아니 이런- 시기상은 맞지 않다. 네,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김민석 최고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또 국방 김병주 김병주 최고. 의원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당의 지도부 중에 두 사람이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뭐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암약한다고 하고 장관 교체하고 이러니까 의심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뭐가 정보가 있어서 계엄령이라는 얘기를 하는 저는 거예요. 나름대로 김병주 의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은 바는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들은 바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아니다. 제가 이제 그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네. 제가 기획을 하고 정무를 한다면 옆에서 지금은 분산시킬 이유가 없어요. 지금 최병 특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이 부분들을 털어내야지 갑자기 김용현 전 경호처장 국방장관으로 왔는데 이거를 뭐 탄핵에 대한 계엄령의 대비다. 이거는 조금 이 이슈 자체가 어제 이제 분산될 수 모셨었는데 근데 그분 말씀은 그렇더라고요. 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 계엄령 문건 그건 같은 게 있었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니 충암고 뭐 선후배들로 쫙 짜여진 안보 뭐 이쪽 팀이 있는데 행안부나 아니면 뭐 국방부에서 요청을 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면 계엄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릴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같은 고등학교 멤버들이 그런 거를 획책하지 않겠느냐. 내릴 수는 있는데 네. 지금은 그걸 갖고 싸울 때는 아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엄령 근거가 뭐야? 계엄령에 대한 어떤 뭐 확신이 있고 뭔가 있어서 얘기한 거요? 하면은 네. 우리가 갖고 있어. 묻지 마. 때가 되면 얘기할게. 이러면 궁색해지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무르익었을 때 얘기하는 거. 지금은 최병 특검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내정자
그냥 본인이 최혜병 특검에 중심이 있잖아요. 본인에서 그 방어하려고 온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도 우왕좌왕하잖아요. 조금 멀리 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멀리 갔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요 네. 국회의원 정도 하면 최소한 이게 헌법 정도는 저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봐요. 그것도 이게 모르는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봐요. 계엄이 뭔지 헌법에 계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이게 읽어보고 떠들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 정도면. 네. 자 헌법 제가 읽어드리게 77조. 네. 김병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77조. 김명준은 대장 출신이라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말을 안 하는 게 비겁한 거죠. 알면서 말 안 하면. 네. 77조 사항에 보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 지시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한다. 네. 그다음에 5항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을 과반수 해제해야 요구로 한다. 의무사항이에요.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과반이 안 됩니까? 민주당만 해도 과반이고 조국당 가면 이게 192석이에요. 네. 과반만 계엄 해제하면 이게 해제해야 된다고 헌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헌법 어기면 국민들이 용서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입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힘이 세고 완전히 뭐 제왕적으로 지금 힘이 있습니까? 국민한테 대항해 싸울 힘이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미 싸우고 있는 누구? 아니, 아니. 네, 제 말은 네, 이게 이렇게 국회에서 제동장치가 있는데 이거 말 안 하잖아요. 아. 이걸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게 해제한다. 네. 이 이야기는 안 하면서 계엄 자꾸 그렇게 아, 근데 그다음에 그런 이게 얘기- 잠깐만요. 이게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계엄이라고 하는 게 요건이 있어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야 되고 그리고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네.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니에요. 네. 제가 봤을 때도 네. 계엄이라는 얘기 나오는 건 오바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왔겠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동안에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혼란이 있고 시끄럽고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들이 말해도 전혀 들어주지를 않고 대통령이 사람들 임명하는 거나 인사하는 거나 인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는 거나 다 들어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 이상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계속 요직에 앉히니까 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 유추해서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최고위원 2명이 그런 말을 한다. 그거 자체도 나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네.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든 원인 제공자들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죠. 원인 제공자는 용산이다. 당연하죠. 왜 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네.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탄핵을 당할 일을 안 했으면 특검도 받고 인사도 좀 제대로 하고 해야 되는데 네. 모든 인사들이 기괴해요. 그러니까 맞아, 기괴해요, 기괴하다는 표현밖에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게 괴담 수준의 네. 이상한 괴담 일이에요, 이상이에요, 진짜. 이거는. 아, 네. 인사가 괴담이다. 인사가 괴담이에요. 인사괴담. 제가 그러면, 봐서는 네. 그럴 능력이 윤석열 후보에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네.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국민들이 네. 정치를 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 누가 보면 김문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보면 누가 보고 싶겠어요. 아, 짜증나게 만드는 거다. 그럼요. 보기 싫어. 맨날 싸우고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을 던져요. 네. 인사로. 아니 그리고 되게 비상식적인 말을 너무너무 확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제로 자연스럽게 누구도 그 이어서 얘기는 볼게요. 바로 여러 이어갑니다. 논란이 되는 네. 인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후보자들의 어떤 역사관이라든지 뭐 좀 친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고 대통령실은 그것도 괴담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자, 근데 어제 정무위에 김영석 신임 독립관장이 국회 처음으로 출석을 했거든요. 당연히 뭐 건국절 관련 질문, 역사관 관련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네. 자, 김 관장의 답변을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관장님은 1945년도에 광복되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관장 자격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관장 자격으로는 제가 코멘트할 내용이 없고요. 저 발언에 대해서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7월 24일 취임할 때 취임 연설 마지막에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로 쓴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제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코멘트를 했거든요. 근데 관장으로서 노코멘트 하겠다. 관장 자격으로. 네. 근데 제가 의아한 거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역사학자로서는 뭐 노코멘트 할 수 있는데 네. 관장이라면 정부의 공식 지위를 가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명확히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자 그리고 어저께 또 제일 핫했던 곳이 있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인사들이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국적이 뭐였느냐 관련해서 그 얘기. 뭐 여러 가지 답변을 해서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요 질문이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왔어요. 네. 이 장면까지 보고 얘기할게요.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이 그러면 됩니다.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뭐 그걸 모르십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영석 씨도 네. 본인이 그 독립기념관장 후보자로서 면접을 볼 때 국적이 어디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일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근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왜 그냥 한 게 그러는 겁니까? 아니고 일본이지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모르냐.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뒤에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지금 일부러 인사를 해서 국민들 열받게 하려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런 그럼요. 태도는 이게 도대체가. 기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그러니까 수가 우리 없다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본 사람이에요. 저분들 얘기를 하면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 다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인 거예요 선조가. 네. 우리나라는 지금 그 그러니까 나라에서 태어난 이게 희화된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인 게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모국이 우리는 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마음이 중요한 거다. 네. 여러 가지 유추가 돼요. 그래서 독도를 치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고, 굴욕개고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국절 자체도 48년으로 얘기하면서 일제 치하의 부분은 정말 일본이 우리를 도와줬던 근대화론의 은인이고. 나는 이진숙 씨에게도 물어보면 거기도 일본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괴가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이진숙, 김영석, 김문수 이 일련의 인사 상황에 네.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국적은 뭐예요? 지금 이제 그걸 대답을 안 그걸 이렇게 국회의원이 질문이라고 합니까? 아, 저는 이게 질문하는 의원이 한심하다 봅니다. 왜요?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의 국적이 어디냐 물어보면 대한민국이죠. 네. 그러면 1910년부터 45년까지 네. 그럼 이게 그때 조선족이 국적입니까? 우리 1392년에 건국된 조선이 국적입니까? 그때 당시 국적을 뭘로 국적이 해야 되냐? 뭡니까? 그러면? 무국적자입니까? 국적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죠. 지금 아니 국적이 45년까지 그때까지 우리 45년까지도. 한일 병합이 되고 네. 45년까지 국적이 1392년에 건국된 조선 국적이냐고요? 조선 국적이 아니면 상해 임시정부 국적입니까? 네 대법원이 인정했어요. 아니면 이게 일본 국적입니까? 대한민국 대법원 아니 인정했다니까. 제 말은 이게 상해 임시정부가 국적을 다 관리할 정도로 모든 게 영토 국민 주권을 완비한 이런 행정력이 게 있었느냐? 그게 있었습니까? 우리가요 모든 역사에는 흥망성쇠가 있고 불행한 역사도 있고 이게 찬란했던 역사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소련도 이게 열 몇 개 나라 합칠 땐 소련이고 지금 분리되면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 사람도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그다음에 1919년 혁명이부터는 소련 국적이에요. 지금은 독립해서 우크라이나 국적이에요. 지금 네. 아일랜드 사람도 영국에 병합됐을 때는 영국 국적이에요. 지금 독립하면 아일랜드 국적이에요. 네. 이거 유치원생도 아는 상식을 왜 아니, 묻느냐? 그러니까 본인 대답해 아니 보세요. 저도 일제시대 때 국적이 그러면 우리 창씨개명이 90% 되고 부끄러운 역사라도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앞으로 일본을 이기도록 노력해야지. 부끄러운 역사에서 미화해서 그러면 이게 조선 국적이다. 아니면 상해 임시정부의 국적이다. 이게 말이 되냐? 아니 내줬으면 부끄럽지만 뺏겼잖아요. 그건 부끄러운 게 뺏기는 것도 아니죠. 부끄러워하고 우리 이기려고 노력해야 힘이 없으면 그게 뺏기잖아요. 제국주의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이 서경 침탈의 역사, 일단 서경호 침탈의 변호사가 역사를 이런 그거를 질문을 그런 식으로 자, 자, 하면 자. 그러니까 전형적인 뉴라이트. 아까 지금 됐어요. 서정호 변호사도 네. 지금 그 당시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제국적이 있네요. 아니고 저희 할머니 네. 할아버지 네. 해방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까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국적이 네. 뭐냐고요? 창씨개명하고 법적인 국적은 인정해야죠. 일본이 인정할 거 인정한다고요? 맞다는 이제 말씀이신 거고. 법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걸 이제 왜 물어보냐고 지금 수준 분쟁 이하라는 말씀이신 싸우자고 거고. 물어봅니까? 네. 그게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문제하고 이렇게 노동부장하고 무슨 놀랍도록 야. 기괴해졌다. 네.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이럽니까라고 방송에서 말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노영희 변호사께서 이건 뭐 말할 가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저는 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왜 그동안 숨어 있었는지 그동안에 그런 말이 왜 안 숨어있진 않았어요. 나왔는지 저희 집안은 난 이해할 수가 소장농 없어요 지금. 진짜 저희 진짜로. 집안에는 면장 개장하면 소장농밖에 없은 아, 집안입니다. 그 당시에? 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개장하고 아니, 보면 과장한 집안도 아니에요. 소장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제국주의가 가진 그 논리를 본인들이 네. 그대로 머릿속에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고 왜 이러는 예, 거예요? 그럼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뭐라고 답해야 그게 맞는 답이라고?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말을 해줘요. 그 대한민국.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네. 우리가 그 당시에 나라를 뺏겼지만 우리의 자주 독립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었었고 그 일환으로 우리 국적은 변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그래야죠. 했었어야 된다 왜 말씀이신 일본 거죠? 국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서정욱 변호사 제가 국회에 가면 이래 질문할 것 같아요. 후보님 지금 이게 우리가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일본을 이기고 뭐 극복할 수 일본이 벌써 있겠습니까? 이겼죠. 뭘 그 이기고 후보님이 극복을 왜 해요, 아니 지금? 후보님이 그 방안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본을 극복해서 성일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네. 방안이 뭡니까?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질문을 좀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말장난하듯이 국적이 어딥니까? 이거가 싸울 국회가 이렇게 비생산적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혹시 그 예를 들면 독립기념관장이라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국가의 녹을 먹는 혹은 이제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뭐 국무위원 등으로서 전 국민적인 감정 역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람인 건 맞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법적으로 뭐가 더 합당한가를 떠나서 전 국민이 듣는 이 방송이든 혹은 뭐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그런 국민적 감정을 고려하는 거는 중요하지는 않을까요? 국민적 감정도 이제 뭐 이념에 따라 좀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네. 제 같으면 답을 굳이 묻는다면 그런 질문도 유치하지만 제 같으면 이게 송기정이 그 예를 들면서 네. 우리 송기정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일제히 그 침략에서 일장기를 달고 네. 베를린 올림픽에 그 나갔던 마라톤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피나는 노력으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피나는 한가의 기적으로 일본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게 일본을 더 이기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안 겪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답했을 것 같아요. 궤변이고요. 그러기에도 궤변이고 정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국적이라고 국적 일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뉴라이트의 판단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뉴라이트다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식민 근대화론, 그 다음에 일본이 국적이었다. 우리가 당시에. 네. 근데 잘 아실 거예요. 역사 좋아하시니까. 1919년부터 45년 임시정부 시절에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 서명으로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된 주권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을 보내요. 일본에. 네. 그게 이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일본 국민이라는 것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임시정부를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로 나라로 그때 인정하고 살았던 것이고 네. 이게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일 거예요. 그다음에 일제 강제징집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당시에 일본 국적을 부인해요. 네. 왜냐하면 불법 침탈이었기 때문에 네. 당시는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그리고 뭐 영토, 국민 주권 그 얘기 하잖아요. 영토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과 주권이 있다고 되면 네. 국제법상도 그걸 나라로 인정하는 게 판례예요. 변호사실 나보다 더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리고 이걸 다 국민들이 알고 네. 있는 사실을 부인하면 이게 어떻게 나라를 만들려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국적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 김영석 관장은 그러면 질문입니다. 네. 1945년도에 광복되었다는 걸 인정합니까? 물어봤는데 왜 대답을 근데 못합니까? 이건 참 왜 대답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왜 45년도 45년도 광복도 인정 안 사실 해요? 그렇게 뭐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부분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정말로 그 당시가 45년까지 일본 국적이었다면 예. 더더군다나 광복됐다는 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그것도 관장 자격으로 물어보는데 독립기념관 관장 자격으로 물어보는데 45년 광복이야 굳이 건국의 개념이죠. 아니, 건국. 예. 아니면 이제 그때도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뭐 우리나라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부터 시작한 지금도 이제 아직은 완전한 광복이 이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남북 통일까지 해야만 완전한 광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아니 거예요. 광복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건국에 네. 대해서 한 거고요. 네. 45년 광복 맞죠? 너무나 당연한 걸 그거 네. 보니까 그렇죠. 어이가 없어서 말을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 어이가 없어서. 제가 보기에 관장 45년 광복은 분명하고요. 네. 네.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네네. 우리 민족보다 더 순환을 겪은 유대인과 폴란드 민족이 있어요. 네. 유대인이 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엄청난 서름을 겪었는데 그럼 이게 예를 들어 독일에서 유대인 학살할 때 그때도 이게 국적은 독일 맞아요. 근데 학살을 당했죠. 그 국적이 옛날에 다윗이 세운 그 솔로몬이 세운 그게 국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2000년 나라가 망했고 네. 로마인데 네. 그다음에 2000년도 떠들다가 시오니즘에서 건국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네. 건국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국적이 맞아요. 근데 그 전에는 독일 민족은 독일 국적이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은 미국이 국적이고 네. 그다음에 스페인에 있는 유대인은 스페인이 국적이에요. 이거는 팩트의 문제입니다.
그런다 해서 이게 뭐가 팩트의 아니 그런다 문제예요, 해서 이게 지금. 유대인 정체성을 잃은 게 아니잖아요. 역사의 인식의 그건 문제지 아픔이에요. 어떻게 팩트예요? 제 말은 이스라엘이 건국된 게 예를 들어 2차 대전 이후인데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옛날에 중세시대 국적이 뭐 옛날 고전에 솔로몬 나라라고 할 겁니까 유다? 제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말할 겁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네. 매우 오랫동안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은요 한 번도 본인들을 독일 국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뿔뿔이 맞아요. 흩어져서 전국에 살면서 본인이 이스라엘이고 시오니즘이다. 본인 스스로가 국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디든 만나면 하나의 국가처럼 똘똘 뭉쳤던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서 나라를 재건하자. 나라는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임시정부가 멀리 있었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실정한 사람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법적인 이 일본식의 방식이거든. 서류상으로 일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일본 사람이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그거는 말하자면은 복국이 되는 겁니다. 굴욕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김문수잖아.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김영석도 네.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뭐냐면 공직자라면 최소한 국민 앞에서 물어보는 말에 유치하든 안 하든 대답을 하세요. 네. 십자가를 밟으세요. 올바른 역사인식이 있는지 국가관이 있는지 그게 판단 기준이거든요. 45년 광복절이라고 인정하고 우리는 일본 국적이 아니었고 우리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네.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저는 대통령에게 묻고 싶어요. 1910년부터 45년까지 당신의 조상의 국적은 어디였습니까? 일본이라고 그러겠지. 대통령이요, 설마? 저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그러니까 않았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국가관을 가진 사람을 네. 왜 당신은 공무원으로 지금 그 높은 직위에 앉히려고 합니까? 도대체 원하는 게 정확히 뭡니까? 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아십니까? 이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서정호 변호사 그런 사람이 지금 정말로 이 공직 이런 특히 독립기념관장 이런 자리에 앉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 독립기념관장이란 자리는 특히나 조금 더 네. 그런 성격이 더더군다나. 강조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그게 하긴 맞는 한데요. 거예요. 지금 자꾸 정점이 제 말은 법률적으로 이제 보편 규범에 따라 네, 국적이 네, 네, 어디라는 네. 거고 네. 그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잃자 뭐 유대인의 정체성을 부인할 이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국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으로 정체성은 유대인이라는 게 있죠. 네, 네. 즉 김문수지사나 김영석 관장이 일본하고 하나가 되가 내선일체가 되자 이 주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병합이 돼가지고 법적으로는 아니, 법률적으로 뺏긴 네. 이 상황을 팩트를 말한 거고 네. 법률적으로 오히려 저는요. 네. 지금 김영석 관장이 독립운동 책도 많이 내고 제가 책을 많이 봤어요. 논문하고 네, 네, 네. 이분이 독립운동가들 사료를 발굴해가 책을 많이 내서 좀 읽어보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네, 네.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나 우리 그게 이해가 헌법에 안 보면 가는데?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법률적으로 우리 그런데 정부가 그 지금 법통을 취하고 개성한다는 있는 게 제가 보세요. 네. 고려를 건국할 때요. 고구려를 개성한다, 법통을 개성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게 고려 건국은 926년, 918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통 예. 조선도요. 조선도 이게 옛날 조선을 고조선을 이게 법통을 개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조선 건국 1392년이에요. 네. 제 말은 이게 법통을 개성하는 문제하고 법적인 문제는 그 나라하고 아니라는 동일하게 볼 건 아니야 됩니다. 아니 보세요. 잠깐만 네. 보세요. 네. 잠깐만. 아까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지 국적이 있는 국가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1910년부터 45년도까지 한반도에 국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일본 국적입니다라고 생각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인정을 해줘야지 그러면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네. 나는 일본의 국민입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에 아니에요. 네. 자 바깥에 있는 강도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여기다 딱 깃발을 꽂아. 여기 이제부터는 강도 누구누구나 집이다라고 하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나는 법률적으로 당신네 나라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개념으로서 국가를 정의하는 것이지. 네. 그게 법률에 어디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네. 이게 멀리 갈 것도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이 대한민국의 1호 관보를 펴낼 때 네. 30년이라고 그랬어요. 30년. 그 대한민국. 1919년부터 그러니까 따진 19년부터 거죠? 이제 네. 본인도 인정했고 그렇게 이 보수 중에서 추앙하는 이승만 대통령도 네. 재헌법에 아시죠? 1919년 임시정부를 네. 통해서 나라를 건국하고 48년에 재건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이게 부인하는 재헌법에 사람은 있잖아요. 없겠죠, 그리고 뭐. 네. 그냥 그대로만 따르면 돼요. 네. 근데 왜 이제 와서 그
조그만한 뭐 소수의 뉴라이트 사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무슨 얼치기 역사관을 계속 가지고 나라를 두동강이 내는 네. 것들이 아, 정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넘어갈게요. 기계예요. 네, 넘어가고. 요 정도 하시죠. 네, 네. 넘어가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제 국민들도 다 생중계로 지켜본 거니까 이제 판단이 있겠죠.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김문수 예. 제가 한마디 더 해야 되나? 네. 끝으로 짧게만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관 때문에. 여성관이요? 아, 맞아요. 들으셨어요? 저 최근에 이걸 보다 깜짝 놀랐는데 네. 이분이 최근 서울시장 후보 나왔을 때요.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자격 없습니다. 이거 하나로도 자격이 없는 게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또 피트니스도 하고 해서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서울시장 후보 때 합니다. 이게 이런 여성관을 가진 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 노동자인데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여성관도 아주 부적절하고 아주 역사관 저급하죠. 뭐 하나 제대로 된 된게 부분이 없어요. 없다. 기계예요. 네, 알겠습니다. 서영주 소장님 판단이셨고요. 이 주제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김문수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입장은 여러 차례 앞서 밝힌 바가 있어요. 자, 근데 어저께 청문회에서 왜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얘기했거든요. 들어볼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우리가 같은 학년에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죠.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네. 같은 학년에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면 저도 뇌물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그게? 논리를 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해석이 좀 무슨 본인이 얘기예요? 어려서 뇌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아니 거예요? 그 시대에는 대체로 그런 사람들을 다 살았다는 다 말씀이신가요? 뇌물 받고 살았다 이 뜻일까요? 혹시 이게 해석이 되는 저 문장은 제가 모르겠지만 네. 저도 이게 계속 박근혜 대통령 무죄와 탄핵이 네. 부당하다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네. 그때 이거 정유라 씨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는 소문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 지갑이라는 말까지 물론 네, 판결문에는 없어요. 네. 판결문에는 이제 최성원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정범으로 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한테 뇌물 받았다. 이렇게 막 직접 뇌물이 돼 있어요. 네. 제3자 뇌물이나 경제 공동체 공동 지갑이라는 말은 판결문에는 없어요. 근데 공격할 때는 야 최성원 씨하고 박근혜 공동 지갑 아니야? 저 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게 가짜 뉴스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도요. 정유라 씨에 대한 성마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성마 협회 주는데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때 전무하고 다른 대표들이 돌아오면서 네. 정유라 씨가 엄마가 야 이거 네 말처럼 혼자 네 타라. 네 말이 아니고 네 말처럼 타라. 말도 준 것도 아니야. 네. 이걸 말 다 줬다고 해가 뇌물로 200몇십 엮은 거 아닙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윤석을 제일 비판했죠. 근데 지금요 서창호 씨, 문다혜 씨를 이렇게 타 있을 때 이거는 저는 직접 뇌물로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은 이혼했지만 네. 돈 받을 당신은 사입니다. 사이. 돈 받을 당신은 딸이고 사입니다. 근데 정유라 씨, 박근혜 대 딸이 아닙니다. 네. 이것만 보면 딱 알겠죠. 딸이 아니다 말이에요. 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창호 씨는 사이였습니다. 지금은 이혼했지만. 따라서는 네. 왜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로 엮였냐. 저는 지금도 이게 변호사로 이해 안 되고 네. 그때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 제가 총장 될 때 강력하게 가장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그거 지금 수상 저 말은- 잘못됐었다. 예, 저 말은 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지금 저는 청문회 나와서 그-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그 중인 수사 부분은 거잖아요. 잘못했다고 예,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사실은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아니라고 한 사람을 그럼 대통령은 맞아 내가 그때 탄핵시킨 게 잘못이야라고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런 사람을 저 자리에 지금 앉히겠다고 내세우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로 문다혜 씨의 남편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됐어요? 아니잖아요. 왜 그걸 전 남편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전 거예요? 남편이 네. 월급. 거기에 대해서 왜 함부로 말을 해요? 그런 월급 것에 대해서 월급 받는 거가 그러면은 뇌물이에요? 월급이? 일 안 하고 월급. 그 타이 아니, 스타일 왜 이러세요 말씀하시는 정말 거죠? 도대체가 네. 오늘 출근하면 일하는 거. 아니 출근 도대체가 안 해도 왜 일하는 이래요 거고. 지금 본인이 좋아하는 그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그 당시에 그 회사에 직을 갖고 있었는데 월급 받는 게 당연하지 그걸 뇌물이라 그럽니까? 근데 저는 짧게 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하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인지 저는 무슨 생각인지 가장 궁금하고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빨간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김문수 예. 후보가 얘기하는 내용이죠. 예,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결자해지 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임명한 사람도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억울하게 뇌물죄로 감옥에 보낸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결국에는 빨간 대통령, 빨간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걸 주워 담아야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지금 김문수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자체만으로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네.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임명했겠어요? 그 자기를 어찌 보면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부정. 대통령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그러니까 사안입니다. 근데 예. 그거 자체도 부정해 버리니까 예. 이런 사람이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넘어갈까요? 혹시 뭐 더 할 말 말씀하시면 없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현안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 있잖아요. 지금 뭐 의료 대란 뭐 난리가 났는데 의대 증원 올해는 늘리고 내년에는 좀 보류하자. 그래서 이제 의사들과의 어떤 협상을 하는데 이걸 좀 타협의 물꼬를 좀 터보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의대 정원 26학년도에만큼은 좀 다시 보류를 해서 네. 우리가 의료계와 협상 명분으로 좀 이걸 좀 지렛대를 삼아서 얘기를 좀 해보자 해보자. 했는데 최근에 어림도 없다. 그 뭐 박단 위원장도 만나고 했잖아요. 네.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 예정대로 가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의료 상황이 좀 녹록지가 않잖아요. 좀 심각하죠. 그렇죠. 뭐 네. 우리 응급실 뺑뺑 얘기하고 네. 엊그제 그 김종인 고문이 왜 자다가 뭐 침대에서 떨어져서 머리 다쳤는데 응급실을 못 가가지고 뭐 뺑뺑이를 돌다가 뭐 여덟 바늘 꿰맸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네. 저희 부모님도 네. 그랬어요. 부모님 예. 두 분 다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네. 지난번에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각각 모셨어야 됐거든요. 응급실이 아무도 안 받아줘가지고요. 저희 집이 저기 반포 저기 서초동 쪽인데 보라매 병원까지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화를 아무리 돌려도 받는 데가 없는 거였었어요. 근데 노인네들이 그렇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이 물론 뭐 특혜냐 아니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은 지금 현재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근데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라도 좀 뭔가 좀 절충안 내려고 하는 거는 저는 시도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한꺼번에 늘리는지 그에 대한 인프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네. 당장 내년부터는 어떻게 한다는 건데 대한 아무런 보관도 없이 한동훈이가 제안하니까 싫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옳지 않은 거죠 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국정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뭐 죽든 말든 저는 이제 죽단 말이 좀 그렇지만 최근에 응급실을 못 찾아서 돌아가신 분들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두 명 뭐 이게 더 증가돼야 이거를 뭐 문제인식을 가지려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네. 국민 한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부 같아요. 한 사람이 응급실을 못 찾아서 죽었다면 돌아가셨다면 정말 이 본인들이 추진하는 의료개혁 자체보다는 네. 국민 한 사람 두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좀 안정적인 거 아닌가요? 과연 국민들이 이 의료개혁이란 것도 골고루 어디에도 이 어떤 지역에서도 말하자면 차별받지 않고 받겠다는 것인데 그걸 받기 전에 먼저 죽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네. 부분들을 집권 여당인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뭐 면담을 통해서 문제인식을 하고 던졌으면 용산도 이걸 좀 어느 정도 순응하면서 26년 정원이면 이거를 수용 못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사 구분이 안 돼요. 그냥 한동훈 대표 싫은 거거든. 어디서 바른 소리 하는 거야? 넌 시킨 대로만 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바로 얘기하면 그래 우리 조만간 만나니까 그때 얘기합시다도 아니고 한번 심도 깊게 한번 현장 소리를 뭐 감안해서 합시다도 아니라 싫어. 네. 거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목소리 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용산이 무시하는 것처럼 돼버리면 여당 대표로서 좀 설 자리가 좁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네. 뭐 제가 의사가 몇 명이 정원이 필요한지 네. 이런 이제 전문적인 분야는 제가 몰라서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논평할 수가 없고요. 네, 네. 다만 제가 하나는 꼭 지적하고 싶어요. 네. 지도자는요. 지도자에게 국민보다 천하보다 먼저 걱정하고 천하보다 먼저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거예요. 이걸 선우후락
이게 지도자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걱정은 먼저 하고 백- 즐거움은 나중에. 그렇죠. 네. 우리 국민이 다 편안하게 묵고 살고 나서 마지막에 즐기는 게 지도자고 국민보다 먼저 걱정하는 게 지도자예요. 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저는 비판하고 싶어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주치의 있습니다. 아프면 이게 주치의가 다 치료해 줄 겁니다. 예. 뺑뺑이 대통령이 뺑뺑이 돌까요? 자, 이재명 대표 좀 아프니까 이게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있고 싶은 만큼 있고 코로나 걸려도 이게 병원에 있고 싶은 만큼 있어요. 이 어려움을 알까요? 병실에서 그냥 대란을 해라면 이 위기를 알까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병원이 없어서 이게 병원 못 가는 이걸 먼저 누려봐야 국민의 심정을 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주치의 없애버리고 네. 이재명 대표도 입원시키지 마라 말이에요. 먼저 국민이 입원 못하는데 국민이 다 입원하고 남는 병실이 있으면 대통령 입원시키고 야당 대표 입원시켜야 된다. 이게 선후후락입니다. 네. 이러니까 이게 본인들은 불편한 게 없으니 절박한 심정에 대책이 나오냐고. 그 정말 병원이 없어 떠돌면서 안타깝게 죽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의 심정을 병실에서 편안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하나만 지적하고 싶어요. 빨리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아니 의료 대란 일으킨 저는 다른 거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네. 의료 대란 일으킨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아닌데 왜 아파서 지도자들은 입원한 제 말은 이게 사람한테 왜 그렇다는 그래요? 거예요. 네. 자세가. 그 어쨌든 그럼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의 제안이나 이런 걸 조금 전향적으로 수용도 하고 해법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게 절박하게 맞다. 움직여야죠. 내가 지금 이게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병실이 없어. 예. 이 마음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여야가 아니라 그 한동훈 대표의 이 제안에 대해서는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무시한 거는 뭐가 더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빨리 좀 뭘 방법을 좀 좀 아직 찾아야 된다. 아니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너무 예. 아니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대통령실도- 절박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실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한 것 문제죠. 같다. 근데 대통령 진짜, 일차적인 책임은 진짜 대통령이 모르는 있는 것 같아. 어저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질문이 나왔어요. 이 관계자가 이 얘기를 할 때 현장에서 지금 응급실 뺑뺑이 돌고 애들이 뭐 병원을 못 가고 하는데 의료 공백 잘 모르겠다. 의료 서비스가 마비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손정욱 변호사님 말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자식이 응급실을 못 찾아서 사망에 이르는 일을 당했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거의 뭐 정신줄 놓고 대책을 찾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의 어떤 고통을 공감해야 되는데 지금 뭐를 하냐면 한동훈 대표하고 그냥 기싸움하는 느낌이에요. 국민들 생명 가운데다 놓고 안전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 예전에 우리가 솔로몬의 그 판결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아이를 아끼는 엄마는 반으로 쪼개라 했을 때 어떻게 했죠? 안 됩니다. 그냥 두세요. 포기하겠습니다. 했더니 다른 계모는 뭐라죠? 쪼개서 가져갈래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국민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윤석열 정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 차려야 네. 된다. 공감 능력이 없다고 옛날부터 계속 대통령에 대해 지적이 많이 있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살기가 어려운지를 전혀 공감하지 인식을 못한다. 못하신다. 네. 그 간호법 관련해서도 지금 논란이 좀 있죠. 네, 간호법이 원래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복지위에서도 좀 이견을 보이면서 이번에도 좀 불발이 되고 있는데 서로 지금 탓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 간호법의 핵심이 뭐냐면 간호사들도 이제 의료 지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쟁점은 그 PA 간호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이분들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고 이분들의 법적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네. 요걸 두고 지금 여야가 좀 이견이 있는데 요거를 아직 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좀 네. 공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 간호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간호사분들도 굉장히 지금 빨리 뭘 네, 근데 이제 처리해달라.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네. 돼야 사실 이제 의료 공백 사태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네. 또 근데 마냥 간호사분들이 마치 무슨 땜빵처럼 지금 지금 이제 의료 대란 사태에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법적 지위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좀 시간이 걸리는 것 여야 같습니다. 이견이 좀 많이 있습니까 이게? 글쎄, 많지는 않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의사들에 대해서 조금 뭔가 달래기용으로 이거를 일부러 조금 안 통과시켜줄 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PA 간호사가 결론적으로는 전담 간호사, 임상 간호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력을 좀 규정을 지어주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의사들은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된다라고 해서 그동안 반대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의대 그 증원 문제랑 같이 연결돼가지고 의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발하고 이러니까 간호사들을 좀 희생시키는 면이 또 있는 거죠. 이제 와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건 이제 네. 간호법 지난번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의료 대란 사태가 이제 크게 좀 불거지니까 오히려 지금 빨리 통과를 시키고 싶은 거는 여당이 됐어요. 좀 그런 그렇죠. 입장이 네. 바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좀 더 볼까요? 어떤 뭐 거 볼까요? 이거 방통 아니 여기까지만 할까 여기까지만 합니다. 할까요? 예. 예, 방통위 그 판결이요? 아, 방통 예. 판결에 아, 저희가 오늘 대해서도 뒤에 네. 또 인터뷰가 아, 있고 그래요? 해서 네. 여기까지 우리 인기가 정리하겠습니다. 없네. 갑시다. 아, 인기가 없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네, 굉장히 네. 이제 저 오늘 아주 뜨거운 예. 토론이 있었는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예. 일반적으로 뭐 구체적인 사안을 떠나서 보수를 지지하는 혹은 이제 보수의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체로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진보 쪽보다는 더 투철한 편이죠. 뭐 저는 보수 진보 관계없이 다 국가관 투철하다 봅니다. 예. 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 예. 똑같다. 예. 훈훈한 마무리.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좀 다를 수 있겠다. 요 정도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자, 오늘 아주 뜨거운 토론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